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3월 9일인데 며칠 전에 주부가 와가지고 54세 된 주부가 오셔가지고 궁합을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궁합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54세인데 정미, 무술, 개축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고, 남자는 58세 계묘, 경신, 경인, 신사.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보면은 보통 이 사주를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단식 통변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연지끼리 이렇게 연지끼리 봐가지고 합의되면 좋다, 충이나 원진이 걸리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일지끼리 이렇게 봐가지고 똑같아요. 합의되면 속궁합이 좋다, 충이나 원진이 되면 살다가 이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통 봐요. 그렇게 이제 단식 통변으로 보는 건 이제 그렇게 보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 그 경험에 의해서 4살 터울이면 궁합도 볼 필요 없다, 잘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합의된다는 거예요. 띠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연지만 가지고 봤어요. 소위 우리가 띠별로 이렇게 무슨 띠 만나면 좋고, 어떤 띠 만나면 원진이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일지를 가지고 본 건 얼마 안 됐어요, 실은. 근데 제가 이제 단식으로 궁합을 보는 방법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여자 사주에서, 여자가 음이죠. 여자 사주에서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용신에도 나오지만 이게 조후관계거든요, 조후관계. 즉,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수렴하고, 응축하고, 뭔가 칩거하고, 정적이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배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느낌 드는 게 음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화가 없다는 거는 다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겨울에 태어나고 화가 없으면은 상당히 위험해요. 우울증에 걸리든지 공황장애 혹은 비관해서 목숨을 놓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여자 사주에서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고, 남자 사주에서는 수가 있어야 돼요, 수.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두 분의 사주에서 이제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선 이제 단식으로, 자, 일지끼리 보면 인오술에서 합이 되어 있죠. 삼합으로 인오술 합이 돼서 생성되는 오행이 인오술 화국이죠. 그럼 이 사주에서, 여자 사주에서는 안 좋죠. 왜냐면 이 사주에서 지금 인성이죠, 화가. 인성에서 토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또 화가 온다는 건 이제 귀신이니까 안 좋고. 그 남자 사주 한번 볼까요? 남자 사주도 지금 경금이 4개인데 이 사주에서는 인성, 토가 없어요. 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하다고 봤을 때 화가 오면 비교적 괜찮은 편이죠. 단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이 궁합을 보는 거는요, 오랫동안 한 남자, 한 여자가 몇 년 동안 사귀었어요. 처음에 친구로 사귀고, 애인으로 사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굳건히 약속한 상태일 경우에는 궁합을 보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줘요. 왜냐면은, 궁합을 보면은 90% 이상은 잘 좋지 않아요,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궁합이라는 거는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나이 들어서 어떤 서로 소개를 받아서 사귈 때,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 2명을 이렇게 사귀어본다.
여자는 남자 2명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사귀어 본다. 이럴 경우에는 궁합을 보면 좋다는 거예요. 궁합을 본 중에서 좀 궁합이 비교적 잘 맞는 쪽으로 그렇게 결혼하면 좋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권하고, 그 다음에 이 궁합을 보기 전에 이 사주 원국이 안 좋게 구성된 사주는 궁합이라는 개념으로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같이 오래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건 어떤 쪽으로 주로 보냐면은, 자, 이 사주에서 지금 보면은 금이 없죠. 목도 없고. 그럼 남자 사주에 금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금이 없는 금을 상대편 남자가 채워주는 경우 있죠. 요렇게 주로 보는 게 우리가 궁합 본다고 그래요. 단식으로.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일단 좋죠. 그러면 남자 사주에서 보면은 토가 없어요, 토가. 그런데 여자 사주에서 토가 엄청 많죠. 이런 경우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한 80%? 85%? 이런 경우는 사주 원국에 관계없이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 이끌림, 아이스크림 이름도 있잖아. 설레임. 네, 그런 게 딱 와요. 아, 이게 바로 저 내 남자다. 내가 기다리던 내 여자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없어가지고 갈망하는 오행 기운이 상대편이 많아서 나를 채워줬을 때 이렇게 좋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여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허송세월했구나.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매력적인 걸 느끼고 순간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궁합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 궁합은요, 사귈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따질 때 궁합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결혼은 어차피 궁합이 잘 안 맞아도 하긴 해요.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꼭 헤어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남녀가 만날 때는 화장을 하고 어떻게 돼요?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에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궁합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로가 어떤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는지 어머니를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궁합 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궁합은 몇 사람 맞춰서는 거의 안 맞는, 좋은 궁합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궁합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궁합이 좋다고 볼 수 있냐면 기본적인 사주 구성이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좋아야지 그 좋은 상태에서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런 경우는 뭐 100년 해로 하죠. 그럼 이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자, 비견겁재가 상당히 강하죠. 5글자가 있죠, 이렇게. 무토, 축토, 술토, 미토, 미토. 여기다가 인성 또 2자까지 플러스 되니까 이 사주 8글자에서 7자가 내 편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해. 그러니까 상대편과 어떤 타협이라든가 어떤 화합이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돼. 거기에다가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어 있죠, 일주가. 보통 이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부부 배반살이라고 얘기도 해요. 부부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서로 남녀 간의 어떤 서로 인연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는 어느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 2가지 이상으로. 자, 일주가 간여지동이 되어 있다는 건 배우자 자리에 나와 같은 기운이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상대편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즉, 부부 배반살이야. 요거 하나가 성립돼 있죠. 그 다음에 비견겁재가 강하면 고집이 시고, 어떻게 해도 자존심만 많이 내세운다고 그랬죠. 그럼 2개가 겹쳤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자 사주는 보세요. 축술 및 사명살이 이게 깔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평생을 사명살 노인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고달프죠, 이런 삶이. 예. 그 이분은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그 남편분이 가계부를 쓴대요. 그래서 돈을 탔어야 된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존심 강하고 고집 있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또 기질도 강해요. 자, 개축이 백호도 되지만 이게 또 양인이 돼요. 간여지동이죠. 양인살 돼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보금살이라고 그러는데, 자, 아래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것도 안 좋은데 기둥이 이렇게 같은 기둥이 나란히 있다는 거는 이게 보금살이라고 그래서 복창 터질 일이 생긴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살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금살은 이성 간에,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다고.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나와요. 그럼 지금 이 여자분 찾아주에서는 어때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죠. 고집시고, 기질 강하고, 자존심, 고집, 그냥 타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자, 이런, 여자가 이런 사주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애들 키우고 이럴 때 몰랐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자식들 다 떠내보내고 이제 부부끼리 사는데, 나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너무 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혼하면 그 똑같은 거예요. 본인을 모르니까 본인 사정, 본인 성질, 본인의 기질 이거 모르잖아요. 자기는 다 잘난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 아주머니 보고 아이고 그 언제쯤 결혼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혼은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 지금 아주머니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시잖아. 자존심 강하고 고집 있고, 응? 자기 스스로 남을 배려하는 힘도 없고, 또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성질 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무시하잖아. 맞죠? 어떤 맞대. 아, 그런데 무슨 이혼해서,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혼이라는 거는요, 내 운이 좋게 흐를 때 이혼하는 거예요. 나쁠 때 나쁜 운에 결혼하면요, 시샘말로 개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이제 조건이 안 좋죠. 평생 어떻게 돼요? 가정주부로 살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뭘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여기 사주 구성 보세요. 지금 관이 없죠, 관. 아니, 자, 여기서 보면은 관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지장간이 아주 약하게 있어요. 을목이 두 개. 이런 경우는 관이 없다는 건 조직생활하기 힘들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활동하는데 내 기본적인 거를 발휘할 수 있는 일하는 능력, 어떤 뭐 활동성을 상징하는 지금 식신상관이 없잖아요. 금기운이. 그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그 행위가 없어. 또 재도 시원찮아. 재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보시는 원리는 이 개수가 약한 수기운이죠. 근데 이 강한, 지금 토기운이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이거는 다 흡수돼가지고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걸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식재가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도 안 맞고, 그럼 뭐해서 돈 벌겠어요? 알바? 그러면 식당 같은 데서 파트타임을 해서 설거지 하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사람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이력이 화려한 사람도 이게 좀 경력이 단절되면 취직하기가 힘든데 해보신 적이 없는데 지금 마땅히 하실 게 없잖아요. 카운터? 마트에 카운터 하는 것도 젊은 사람 쓰려고 나이가 지금 54세 되셨는데 좀 서럽지만 제가 나이 드신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이 이 정도 되셨으면요
그쪽 관리하는 점장들이 보통 30대 후반 정도, 40대 초반인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채용 안 안락하죠. 그랬더니 고개를 이제 푹 숙이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혼하면은 좋은 남자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머니 잠깐 고개 좀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아주머니하고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진정으로 아주머님이 이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맞죠, 아주머니? 성격이라든가 기질, 살아온 과정.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사주인데 어떤 좋은 남자가 나한테 오겠어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이혼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하필 경자년에 오셨냐면은 또 지금 상태가 개축대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세요. 또 시주가 개축이죠. 또 보금살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냥 싫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남편 뒤꿈치만 봐도 짜증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해올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경자년 보세요, 여기. 올해는 어때요? 식신상관운이 왔죠? 재성운이 왔죠? 뭔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건 1년짜리니까 그런 마음은 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할 자신도 생기지만은 운의 흐름을 봐서는 그냥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안 되면은 정 답답하면은 남자친구 만나서 차 한잔 먹고 기분 전환해서 남편한테 못 느끼는 부족한 거를 조금 보충하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남자 사주 한번 볼까요? 남자도 고집불통이죠? 이 금이 4개야. 월지를 끼고 금이 4개라는 건 상당히 강한데, 남자 사주에서 배우자를 나타내는 재가 여기 있는데, 이 사주도 인사진 또 삼형살을 깔고 있어요. 또 여기 재는 묘신 원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남자 사주에서도 배우자 운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이 검찰청에 근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진 이게 형살인데, 형살을 제대로 쓰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자신감도 있고 또 이렇게 형살을 가지고 있고요. 경금이 있는 분들은 육친에 관계없이 이게 평관으로 보시면 돼요. 평관. 이 자체가 비견이 아니고 이 금이 그렇게 무서운 살기를 가지고 있는 금기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또 무시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이 재가 삼형살로 깨지고 있죠. 이쪽 재는 묘신 원진이죠. 그러니까 둘이는 고만고만해. 집신이 검정고무신 만나는 이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본인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다른 뭐 잡념이 없겠죠. 근데 여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이 남자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어떤 정말 애틋한 사랑을 주는 그런 기운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잘못하면 경상도 남자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죠? 예? 밥 먹나? 자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뭐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인데 요런 사주들은요 정말 헤어지면 개고생하는 사주입니다. 네. 차라리 그냥 티격태격 싸면서 붙어 있으면서 사는 게 낫지, 이런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온전하겠어요? 만나는 족족 제가 깨지는데, 그리고 삼형살인데. 여자분은 어때요 또? 진술충이? 진술충이 삼형살 또 걸려있고, 그 다음에 보금살 걸려있고, 대운에서 또 보금살이 걸려있고, 이게 61살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50대 초반이 가장 후회라든가 마음이 허할 때, 그죠? 빈둥지 구운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다 떠내보내고
혼자 있는 거, 외로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자, 이제 경자년에서 올해가 좀 경자년 시운 넷인데, 요때는, 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어때요? 물론 이제 상관운이 또 와요. 근데 또 지지에 또 축이 와서 또 삼형살이 또 작동이 돼요. 안 좋죠? 요때는 좀 낫겠죠? 한 1, 2년 지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참으시면은 아마 좀 운이 일단 세운도 좋게 흐르고 좋게 흘러가니까 좀 부부 사이가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기분은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거를 보면은 1991년 12년에 결혼했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또 삼형살이 걸렸었죠. 축술미. 그러니까 안 좋은 때 결혼하신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때 결혼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별로 안 좋았겠죠? 이 남자분도 마찬가지죠. 친구 소개를 만났다 그러는데 남자분 입장에서 또 금이 들어오죠? 예. 힘들게 돼 있잖아요. 그 남자는 일에 미쳐서 일을 하고 밖에서 뭐 또 회식하고 또 술 한잔 먹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런 거 뭐 나름대로 풀 수 있겠죠. 근데 여자분은 모르겠어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역마가 없고 화계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이 정적인 기운이 강하고 뭔가 자기가 어떤 달란트가 뭐냐면 뭘 만들고 쉽게 해서 솜씨가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문화센터에 가서 뭘 배우시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런 활동은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역마살이 좀 있어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람도 쏘이고 그러면 좀 나을 텐데 이건 지금 역마살 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남자분은 어때요? 다 역마로 돼 있죠? 전혀 반대죠. 이러니까 뭔가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도 없고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네. 그래서 이 화계가 발달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예체능적인 감수성이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이 아니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 네. 철학이라든가 종교 쪽. 철학에서 뭐 하다 못해 안 되면 우리 역학 공부, 동양 철학 공부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보면은 이게 어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 형사를 깔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와 자꾸 부딪히게 되고 또 온전치 않으니까 짜증나고 사시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궁합을 좀 보신다고 하실 때는 단식 판단하는 궁합법. 예를 들어서 일찍끼리 이렇게 합의됐나, 원진이 있나,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 이 사주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식 판단하는 이 궁합법을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천간은 무토와 경금이 만나면서 토생금이 되니까 여자분이 남편을 도와준다고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시달리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뭔가 이 형사를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운 어떤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풀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올해 월운으로 보시면 자, 여기 진술 충미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7월달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1월달고 축이 또 걸려 있으니까 술월 안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진이 왔을 때 진술 충이 됐을 때 부부 사이가 아주 극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배우자 자리에 충이 왔을 때. 자, 이제 남자분은 마찬가지죠. 신이 왔을 때 인신충이 되고 삼형살인데 이 삼형살에다가 인사신해가 왔을 때 이때가 사형살이 걸리거든요. 11월 달에 큰 사고가 나든지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월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 왜? 이 지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매년 똑같아요. 월운이.
1월 달, 요게 양력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5일에서 12월 5일 정도까지, 그때 요 해가 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여자분은 자, 요렇게 진이 왔을 때, 여기서 봐야죠. 자, 여기 4월 달에는 진이 오면은 진, 술, 충미에서 사형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부딪힐 수 있는 여건이 거의 해마다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끝날 때 그랬어요. 정말 아주머니 잘 사셨습니다. 네. 이런 사주 가지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사셨다는 건 너무 잘 사신 겁니다. 네.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풀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궁합 볼 때는 사주 분석을 해서 배우자 자리에 충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원진이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운에서 왔을 때 아니면 대운에서 결혼할 당시에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분이 결혼했을 때는 22에서 30, 그러니까 22살에서 31살 사이에 결혼했겠죠. 보세요, 여기. 사명살이 들어왔잖아요. 축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딱 걸린 상태에서 하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22세 이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가 와서 인사신 형살로 또 엮이죠. 이 정도 나이 때만 해도 연애에서 결혼할 경우가 거의 드물었고, 대개 어떤 소개라든가 이렇게 추천으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애틋한 어떤 정이 쌓여서 결혼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좀 드셔가지고 50대 중후반 그 부부 궁합 겸 사주를 이제 봤는데, 궁합을 보실 때는 사주 원국을 잘 분석해 보셔서 사주가 좋지 않다고 할 정도, 그 모든 사주는 이렇게 정말 속 시원하게 어우 사주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주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점수로 치면 한 75점 정도만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궁합, 이렇게 없는 오행이 채워졌을 때는 100년 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 분석 겸 궁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그걸로 먹는 사주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계속해서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그 확진자들이 자꾸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 만나는 걸 가급적 좀 줄이고, 꼭 만나야 되신다 그러면 거리를 2m 간격을 띄우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말, 비말, 에어졸,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으니까.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